Where it can see when he's inside the property, we now have that additional level of control where the firefighter can see what he's got, but also his comrades outside and the instant commander outside can see exactly what's being undertaken by the crews inside. I'll explain that to him. Right. That noise that you can hear is a motion sensor within the unit. If the firefighter doesn't move the device within a prescribed period of time, i.e. if he was lying injured somewhere and was unconscious, that would then go into alarm. I'll now let it go into alarm so you can see what happens.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객관적으로 위험을 자각하거나 판단하기 힘들다. 이때 지휘본부에서 소방관들의 장비를 체크해서 철수 혹은 진행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산소호흡기와 결합된 출입 통제 시스템은 화재 현장 소방관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안전판이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내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항상 불안을 안고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방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방 현장에 막 도착했을 때 그 소방 현장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그 안에 온도, 그 안에 가스, 그 안에 연기, 심지어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소방관 보조 로봇이다. 일종의 정찰 로봇으로 화재 현장에 미리 투입돼 소방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이 로봇을 투척한다. 그러면 이 로봇은 화재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정찰한 정보를 지휘본부에 전달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방관 대신 볼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원격 조정기를 통해서 내부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찰 로봇은 지휘본부에서 원격 조정된다. 소방관 보조 로봇은 화재의 원인을 찾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동시에 화재 현장의 온도나 산소 농도, 또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 정보를 ppm 단위로 전송한다.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대신 투입돼 불을 끄는 로봇도 등장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턱이나 장애물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로봇은 궤도형 바퀴를 장착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은 물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로봇은 실내 화재에 들어가서 진압하기 위한 로봇이기 때문에 실내 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500도씨의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들어갔을 때 보통 120도씨에서 5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이 그 극도의 높은 환경 하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화재의 경우 연기로 인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와 함께 연기나 암흑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다. 극한 온도에서 활동해야 하는 이 로봇은 자체 냉각 구조로 설계됐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식혀주는가 하면 내부 온도를 50도 이하로 낮춰주는 제어 장치도 탑재되어 있다. 10월부터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에선 각 소방서에 소방관 보조 로봇과 실내 화재 진압 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최근 영국 런던에는 넉 대의 로봇으로 구성된 로봇 소방대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로 아세틸렌 가스 실린더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데 로봇 소방관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We have actually a range of different robots. Talon, which actually people may know from Iraq and Afghanistan, which is a bomb disposal robot, which has a thermal imaging camera on it. We have Black Max, which actually has a fire hydrant point for aiming water to cool. And we have Bison or Brock, which is able to actually gain access to the cylinders, either in a van or in a lockup. 로봇 소방대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탈론은 화재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바이슨과 브록은 진입로를 연다. 다음은 4바퀴 달린 블랙막스가 소방호스로 위험물질을 식힌다. 그리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브록이 실린더를 옮기면 화재 진압은 마무리된다. 아세틸렌 실린더 화재를 진압하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로봇 소방대가 투입되면서 3시간 정도면 화재 진압이 가능해졌다. 높이 더 높이. 현대 도시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연기 피해는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고층 빌딩엔 창문이 없다. 그래서 화재가 나도 연기가 나갈 곳이 없다. 연기는 미친 듯이 뻗어나갈 공간을 찾을 것이다. 수직으로 뻗은 엘리베이터 통로와 피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른바 굴뚝 효과다.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 힘을 받는데 그 힘이